1번부터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건데 3차 함수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 묻는다면 뭐 기준으로 3차 함수 그래프를 나누냐 f'x는 0 오케이? f'x는 0의 근의 개수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 뭐가 0인 거야? f'x는 기하적 의미가 뭐고? 기울기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fx가 3차 함수면 f'x는 몇 차 함수겠어? 2차. 그쵸? 2차 함수 될 거 아니야. f'x는 0.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거든. 오케이?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는 얘기고? 2개. 2개. 그럼 f'x가 0 되는 순간이 2개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오케이? 그럼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거는 f'x가 0 되는 게 근이 몇 개? 1개. 한 개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이거 맞추면 쌤이 100만 원 상당의 칭찬을 해줄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지겠어? 한번 그려봐. 틀려도 돼. 어떻게 그려지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니까 교점 2개 되게 이렇게 그렸고 맞지? 네. 0일 때는 근이 1개니까 교점 1개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건 위로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지. 니는 엄청 네. 앞날이 너무나 기대되고 네. 무조건 잘 되고 네. 알겠어? 나중에 위인전에 나올 거야. 10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100만 이상이야? 네. 오케이. 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2개인 그래프잖아. 그러면은 이건 지금 내가 그린 거는 f'x의 그래프고 그럼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fx의 그래프니까 3차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2개야.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생겼어요. 맞나?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지금 일부러 a는 양수 되게끔 그렸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위로 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딱 한 번 쉬었다 가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x3승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계속 기울기가 항상 양수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f'x는 0,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눠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뭐 얘는 이렇게 생겼겠고 얘는 이렇게 생겼겠고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두 군데인데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고 잘 안 그려봤다 보니까 좀 되게 못생기게 그려지네. 오케이? 요거는 2개, 요거는 1개, 요거는 0 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 봐봐. 자, 그냥 이렇게 붙이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를게. 시작. 1대1 대응함수 몇 번이야? 2번과 3번. 오케이? 2번과 3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증가함수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증가하잖아.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지만 2번과 3번은 계속 올라가잖아. 그쵸? 증가함수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1대1 대응함수다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부르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1번은 우리가 또 뭐라고 보통 1번을 지칭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지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고 극대값. 이걸 뭐라 부르는데 극소값. 이거는 극값이 되지 않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2번과 3번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극값을 가진다. 얘는 감소함수다. 또는 1대1 대응함수다. 또는 역함수를 가진다. 오케이?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
4차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도 결국은 f'x는 0,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도록 하는 근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fx가 ax의 4승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f'x가 몇 차 함수겠어? fx가 4차 함수니까 f'x가 몇 차 함수겠어? 3차. 그쵸? 3차 함수겠죠. 3차 함수. 3차 함수. 그러면은 f'x는 0의 근이 하나다. 그러니까 f'x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3차 함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맞아? 이거 맞추면 1000만원치 칭찬. 아니다. 이제 지겨우니까. 자, 요거는 근 2개 되게끔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 x축과의 교점이 2개 되게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 틀려도 돼. 부담 가지지 말고. 혹시 또 친구들과 후배들이 본다고 신경 쓰이나? 그런 거 아니야. 교점이 2개 되도록. 3차 함수인데 교점 2개 되도록. 해봐. 좋습니다. 딱 거기 한 개만. 그쵸. 우리 로빈. 그러면 세 개는 여기서 넘어갔다가. 또 자신감 생겨가지고 이제 또 3개부터 좀 나대기 시작하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되고 3개는 이런 식으로. 맞나? 그럼 이제 4차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하나밖에 없는 거. 마치 몇 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어. 2차 함수. 그렇죠.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4차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2개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봐봐. 1번과 2번 중에서는 2번이 조금 좀 특이하게 x축과 만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때가 항상 요 따위로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얘가 이렇게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0 되는 게 3개 되도록 하는 4차 함수는 대충 요 따위로 생겼어요.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 유형별로 보면은 봐봐.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잘 들어봐. 극대값을 가진다. 몇 번? 3번. 3번밖에 없죠. 맞나? 극대값을 가진다. 3번만 극대값을 가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그러면 f'x는 0의 근이 3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극값이다, 극값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극대 또는 극소가 아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하지만 극값이 아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a가 음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거는 역시나 순식간에 해볼게요. 뭐 대충 뭐 요따구로 맞죠? 대충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서 먼저 접하게끔 그려볼게. 오케이? 다음에 3개니까 요렇게. 그러면 4차 함수가 또 요렇게 2차 함수처럼 생겼겠죠.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하나. 맞나? 이번에 4차 함수 그리면 이번 요렇게. 어떻게? 얘가 도함수가 중근이면 얘는 요렇게. 알겠지? 쉬었다 가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A가 양수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이 그래프를 다 그려보아라. 1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인수분해 형태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디랑 어디인 거야, 지금? 알파, 베타. 그쵸? 알파랑 베타에다가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2차 함수인데 여기 제곱이야. 맞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2차 함수 어떻게 그려? 아까처럼 그래요. 아까처럼? 아까 졸리 많이 그렸는데. 요거 말한 거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엔 3차 함수인데 역시나 이것도 X축과의 교점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게 감마에다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에 직접 그려봐. 3차 함수.
틀려도 돼. 틀리면 고치면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 맞지? 근데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지? 아, 밑에서 나와요. 그렇죠. 잘 생각했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있잖아. 왼쪽부터 그리는 것보다 오른쪽부터 그리는 게 쉬워요. 오케이. 어차피 요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쉽죠?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3차 함수인데, 4번도 3차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이것도 몇 개인 거다? 두 개인 거죠? 맞죠?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베타는 제곱이잖아. 아, 완전 제곱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오케이? 아, 3차 함수인데, 완전 제곱 있으면 요렇게, 맞나? 되겠고. 다음에 5번은, 아, 알파에 있어요, 알파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관통하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두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했네요. 뭐다?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튕긴다. 맞죠? 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3차 함수인데 이번에는 3중근을 가져. 세제곱이래. 그럼 알파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밖에 없는데. 접한다. 제곱이면 아까 접했는데. 세제곱이면 어떻게 하지? 그냥 x 세제곱처럼. 클라스 보소. 그렇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오케이? 뭐 접하는 것 같긴 접하는 건 맞는데 관통하면서 접한다. 오케이? 다음에 7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7번 4차 함수. 4차 함수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항상 오른쪽에서 출발하면 쉬워요. 그럼 이거 이제 너무 쉽죠. 그냥 이렇게 맞나? 관통해주면 되고. 다음에 8번 4차 함수인데 제곱이 있어.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감마의 제곱이네. 그럼 감마에서 접하고 나머지는 관통. 쉽지? 맞나? 그 밑에 거.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베타에서 제곱이네. 그럼 관통 접하고 관통. 쉽지? 오케이? 이 정말 쉬워요. 다음에 요번에 10번은 보니까 유종의 미를 네가 한번 장식해 볼래. 4차 함수인데 알파에서 제곱이고 베타에서 제곱이네.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야.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그려봐. 저기서 빨리 안 그리면 영상 시간 늘어나니까 빨리 그려. 선생님을 배려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학생과 선생님을 배려하는. 괜찮아. 애들 다 배속으로 들어. 진짜요? 전 안 그러는데. 좋아. 자, y꼴 x 3승이랑 x 4승 그래프를 비교하여라 그랬는데 뭐 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디테일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x 3승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너무 대충 그려. x 4승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일단 둘 다 1 넣으면 얼마 나오노? 1 나오잖아. 1,1 지나잖아. 그쵸? 1,1 지나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x 3승 그래프를 내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뭐 대충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뭐 대충 망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그려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보라색으로 그려질 텐데 완전히 겹쳐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의 어떤 좀 직관적인 아이디어도 들어갑니다. 봐봐. 1보다 큰 수에서는 4제곱을 했을 때 4제곱을 한 게 더 크겠나? 3제곱을 한 게 더 크겠나? 4제곱. 4제곱을 한 게 더 크니까 보라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에 가겠죠. 맞나?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은 수는 많이 거듭 제곱할수록 값이 더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해됐어? 지금 그래프 정말 엉망으로 그렸는데 대충 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과생들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어떤 아주 디테일한 그래프의 변화 이런 거 있잖아. 극대와 극대값의 정의를 설명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 그러니까 극대는 상태고 극대값은 값이에요, 말 그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부자야. 생각해도 좋네. 난 부자야. 그럼 너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 좀 다르잖아. 맞지? 난 부자야 그러면 이건 그냥 상태잖아.
근데 얼마에 넣었길래 그러면 뭐 100만 원. 오케이? 그건 값이잖아.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건 상태입니다. 극대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묻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요 x가 만약에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5라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한다? x가 1일 때 극대이다. 극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함수는. 하지만 극대 값은 얼마다? 극대 값은 얼마다? 그쵸, 5인 거죠. 오케이? 극대는 상태고 극대 값은 말 그대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와 극소 값도 마찬가지겠죠. 오케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x 이꼴 뭐 3이고 이게 뭐 7이다. 그러면은 맞죠? x가 3일 때 극소다. 그러니까 극소 값은 얼마냐? 그럼 얼마? 7. 그리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었네. 극대의 정의를 설명해야 되네. 오케이? 극대의 정의가 뭐죠? 언제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죠? 이게 교과서적 정의랑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일단은 이게 우리가 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극대의 정의와 현재 극대의 정의가 바뀌었거든. 근데 일단은 그때 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극대의 정의가 여전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극대의 정의를 구와 신으로 한번 구 정의와 신 정의로 나눠본다면 극대의 정의는 뭐냐면은 증가 상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때를 우리는 극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이거 극대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즘에 이거는 그냥 흘려서 요즘 건데 쌤 흘려 들으면 돼요. 일단 한번 들어봐봐. 요즘의 정의는 뭐냐면은 요 주변에서 알겠나? 특정 요 주변에서 요 x 이꼴 a라고 할 때 오케이? a 근처에서 fa가 a 근처에 있는 x 값들과 비교했을 때 fa가 항상 커. 오케이? 모든 범위가 아니라 요 근처 범위에서. 그때 우리는 fa를 이 함수는 x 이꼴 a에서 극대를 가지고 fa를 극대 값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옛날 정의랑 요즘 정의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으면 얘를 보고 극대값이라고 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옛날에는 증가하다 내려와야 극대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 이게 쭉 가니까 극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정의로는 이런 것도 극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거를 내가 x 이꼴 a라고 한다면 a 근처에서 fa 값은 fx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기는 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극대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문제를 시비 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 정의가 더 중요해요. 극대의 정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 오케이?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이거를 극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때의 y 좌표를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극소는 뭐 하다가 뭐 하는 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극소라고 하고 그때의 y 좌표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값이란 무엇입니까? 극대값. 맞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아놓은 거. 모아놓은 걸 합집합을 극값이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볼 때도 이런 거는 극값이라 할 수 없었다. 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니까. 이해됐어? 됐고 10번. 함수 fx가 x 이꼴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인가? 발레를 들어라. 그쵸? 결론 거짓입니다. 그럼 발레를 들어보자. 쌤 아까 뭐라 그랬어? 극값의 정의는 뭐 하다가 뭐 하는 거.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값을 가지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발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뾰족한 거. 맞죠? 뾰족한 거. 이런 거는 엄연히 극소입니다. 맞죠? 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하지만 얘는 f'a가 존재하지 않죠. 뾰족하기 때문에 f'a가 존재하지 않죠. 그다음 뾰족한 거 이런 거. 이거 엄연히 뭐다? 극대입니다. 오케이? 이게 발레가 되는 거예요.